나파밸리의 광활한 저택은 늦은 오후에 해가 길게 들이오는 황금비두로 물들어 있었다. 정성껏 가꾸어진 포도밭 사이로 펼쳐진 이곳 대저택의 본관 홀 안에는 하객들이 속삭이며 자리를 옮기는 소리와 실크 드레스가 스치는 미묘한 소음이 가득했다. 로건 블레이크는 제단 근처에 서 있었다. 몸에 딱 맞는 검은색 턱시도 차림이었지만 표정만큼은 결코 여유롭지 못했다. 대체 어디 있는 거지? 로건은 이미 100번째로 시계를 본 듯한 동작을 반복하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이마에는 살짝 주름이 잡힌 채 신부에게 조용히 몸을 기울였다. 신부는 이미 제자리에 서서 아치형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빛 속에서 레이스 가운을 반짝이며 서 있었다. 다들 기다리고 있어. 로건이 낮고 다급한 목소리로 신부에게 말했다. 그러자 신부는 한결 침착한 기색으로 대답했다. 오다가 차가 고장 났대. 전화로 들었어. 거의 다 왔으니까 좀만 더 시간을 벌어줘. 로건은 짧은 한숨을 내쉬며 잘 정돈된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올렸다. 시간을 벌라니. 이건 이사회가 아니라 결혼식이라고. 사람들은 예식이 제 시간에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신부는 긴장한 듯 부케를 꼭 쥐고 있으면서도 믿음직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올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로건이 더 대꾸하기도 전에 홀 뒤편에 커다란 이중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 소리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뒤를 향했다. 그리고 그 문턱 위에 숨이 찬 모습이지만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었다. 바로 사라졌던 들러리 소피아 베넷이었다.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가쁜 숨을 몰아쉬는 그녀의 얼굴은 달아올라 있었다. 긴 드레스는 여기저기 구김이 가 있었고 종아리 아래쪽에 축축하게 달라붙은 자국으로 보아 여정이 순탄치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반짝이는 은색 하이힐 한 짝은 흠집이 나 있었고 다른 한 짝은 살짝 짝이 안 맞아 보였다. 그녀는 부케를 한 손에 움켜쥐고 다른 손으로 드레스 자락을 들어 올린 채 서둘러 복도를 따라 걸어 들어왔다. 고급스럽게 반쯤 올려 묶었던 어두운 머리는 이미 흐트러져 잔머리가 볼 주변을 감싸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녀에게는 어딘가 우아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당황한 기색 속에서도 내면의 조용한 자신감이 느껴졌고 그 무언의 기품이 예식을 기다리던 사람들의 마음을 잠시나마 잠재우는 듯했다. 로건은 그녀에게 눈길을 고정한 채 방금 전까지 가졌던 짜증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걸 느꼈다. 소피아는 제단까지 도달하자 신부를 향해 작게 미안해요라고 입 모양으로 사과했고 신부 역시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로건은 그녀에게서 시선을 거둘 수가 없었다. 와줘서 다행이군. 그는 낮게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 말은 비꼼과 흥미가 뒤섞인 묘한 톤이었다. 소피아는 멋쩍은 듯한 눈빛으로 그를 보았다. 창피함과 결심이 동시에 스쳐가는 듯 보였다. 이 결혼식을 놓칠 수는 없잖아요.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답하곤 다른 들러리들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로건은 재빨리 시작된 예식에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만 시선이 소피아에게 향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홀 안을 울리고 신부와 신랑의 서약이 이어졌지만 로건이 머릿속은 온통 그녀 생각뿐이었다. 정돈되지 못했던 구두와 지워질 듯 말듯 번진 아이라인이 왜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모든 순간이 그녀에게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신랑과 신부가 서약을 주고받고 반지를 교환하고 드디어 입맞춤을 하자 하객들의 박수가 울려 퍼졌다. 그러나 로건에게는 모든 과정이 빛의 속도로 스쳐 지나간 듯 느껴졌다. 의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리셉션장으로 이동하자 로건은 제단 근처에 잠시 더 머물러 있었다. 시선은 계속해서 소피아가 나가는 쪽을 따라다녔다. 로건, 안 가? 신랑이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물었다. 로건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예의상 미소를 지었다. 곧 갈게.
하지만 신랑이 먼저 자리를 떠난 뒤에도 그는 좀처럼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마치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긴장감이 마음속에 다시 살아난 듯 그 기분이 사업적인 압박감과는 전혀 다른 종류였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녀에 대해 알고 싶었다. 한 번의 우연한 등장으로 그의 세상을 뒤흔든 그 여인, 소피아 베네드. 해가 저물 무렵 야외 리셉션장이 마련된 포도밭에는 잔잔한 현악기 연주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있었다. 노을이 깔린 하늘 아래 촛불과 작은 전구 장식이 은은하게 빛을 뿌리고 하객들은 건배를 나누며 신혼부부를 축하하고 있었다. 로건 블레이크는 리셉션장의 바 한쪽에 서 있었다.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지만 거의 입에 대지 않은 채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가 계속 찾고 있는 건 오직 한 사람. 결국 그녀를 찾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소피아는 댄스플로어 가장자리에 다른 들러리 한 명과 서 있었고 부드럽게 웃는 목소리가 음악 사이사이로 희미하게 들려왔다. 로건은 조용히 잔을 내려놓고 그녀 쪽으로 걸어갔다. 그의 당당한 걸음에서 특유의 자신감이 묻어났다. 소피아는 그가 다가오는 것을 느꼈는지 시선을 들어 그와 마주쳤다. 정말 멋진 등장 방법을 아시는군요. 그가 장난스러운 어조로 말을 건넸다. 소피아는 살짝 긴장한 듯 웃어 보였다. 제 인생 최고로 창피한 순간이었어요. 그래도 늦지 않게 도착해서 다행이죠. 간신히 말이죠. 로건은 능청스럽게 말을 받았다. 당신이 못 왔으면 아마 신부가 직접 절 끌고 왔을 수도 있겠다 싶던데요. 소피아는 작게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그랬어도 놀랍진 않네요. 신부 입장에선 정말 중요한 날이니까. 로건은 그녀를 가만히 살피며 물었다. 그래도 제때 잘 맞춰오는 편인 당신이 어떻게 결혼식에 지각하게 됐나요? 소피아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곧 미소를 유지하며 대답을 얼버무렸다. 타이어가 펑크나고 시간이 안 맞고 그렇게 하이힐 신고 뛰는 사태가 벌어졌죠. 로건은 웃음을 지었다. 꽤 들을 만한 이야기 같은데요. 춤추면서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그는 댄스플로어를 바라보았다. 잔잔한 재즈 선율에 커플들이 몸을 맡기고 있었다. 잘 모르겠는데요. 소피아가 망설이자 로건은 손을 내밀었다. 춤 한 곡 추면서 빚 갚는다고 생각하죠. 재단에서 우릴 기다리게 만든 것에 대한 벌이라면 벌이고. 소피아는 살짝 눈을 굴리며 그의 손을 잡았다. 알았어요. 그런데 잘 못 춰도 책임 안 져요. 전 구경하는 걸 더 좋아해요. 천천히 하면 됩니다. 로건은 그녀를 이끌고 무대 위로 나갔다. 음악에 맞춰 몸을 천천히 움직이는 사이 소피아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로건이 안정된 리드에 긴장이 풀렸다.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로건이 장난스러운 미소를 띠며 말했다. 본인은 무대 체질이 아니라고 하더니? 소피아는 부드럽게 웃었다. 당신도 꽤 잘하시네요. 춤추는 게 익숙해 보여요. 가끔은요. 근데 이번 파트너가 특히 매력적이라 더 잘 되는 것 같네요. 소피아는 시선을 살짝 피하며 작게 웃었다. 말 잘하시네요. 사람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능숙하고요. 제가 낯선 상황에 있어도 덜 당황하게 돼요. 로건이 가벼운 미소가 진지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상대가 괜찮은 사람이면 당연히 더 편해지는 법이죠. 두 사람은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로건은 그녀의 솔직함과 기지에 매료됐고 소피아는 그의 사교적인 성격 뒤에 따뜻한 면이 숨어 있다는 사실에 흥미를 느꼈다. 소피아 씨는 무슨 일을 하시나요? 곡이 조금 느린 멜로디로 바뀌자 로건이 물었다.
소피아는 표정이 잠시 굳어졌다가 이내 부드럽게 답했다. 미술관에서 일해요. 주로 뒤에서 일하는 편이라 크게 알려진 곳은 아니에요. 좋겠네요. 아트라니, 멋지네요. 어느 미술관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혹시 가본 적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소피아는 서둘러 고개를 저었다. 작은 곳이에요. 사람도 거의 안 오고. 별거 없어요. 그녀의 말을 들은 로건은 살짝 궁금증이 일었지만 더 묻지 않았다. 그래도 나중에 한번 가보고 싶네요. 소피아는 애써 예의 바른 미소를 지었다. 기회가 되면요. 춤이 끝나자 로건은 아쉬운 듯 그녀와 함께 댄스플로어를 빠져나왔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사진사가 카메라를 들고 춤추던 사람들을 찍으려 다가왔다. 소피아는 그 카메라를 보는 순간 눈에 띄게 경직되며 고개를 돌렸다. 무슨 일 있어요? 로건이 그녀의 달라진 기색을 알아차리고 물었다. 사진 찍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요. 소피아는 서둘러 자리를 피하려 하며 대답했다. 알겠어요. 괜찮아요. 로건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지울 수 없었다. 조금 뒤 소피아는 시계를 확인하더니 길게 한숨을 쉬었다. 슬슬 가봐야겠네요. 그녀는 아쉬움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벌써요. 로건은 실망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이 있어서요. 미안해요. 로건은 그녀와 함께 주차장까지 동행하고 싶다며 나섰고 소피아는 잠시 망설이다 동의했다. 소피아의 차는 그리 크지 않은 평범한 세단이었고 뒷범퍼에는 작은 흠집이 보였다. 그녀는 로건을 돌아보며 말했다. 오늘 춤도 추고 즐거웠어요. 고마워요. 난 내가 더 고마운데요. 같이 쳐줘서. 로건은 미소를 지었다. 왠지 또 볼 것 같아요. 소피아의 웃음은 약간 슬퍼 보일 만큼 희미했다.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녀는 차에 올라탔고 로건은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후미등을 지켜보며 로건은 가슴 깊숙이 뒤섞인 답답함과 호기심을 느꼈다. 소피아 베넷에 대해 아는 건 거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결혼식 다음 날 아침, 로건 블레이크는 도심이 내려다보이는 자신의 세련된 코너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눈앞에는 처리해야 할 이메일이 산더미 같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소피아 벤의 생각뿐이었다. 결국 중반쯤 되자 자제심이 한계에 이르렀다. 그는 전화를 들어 신부에게 전화를 걸었다. 로건. 무슨 일이야? 신부가 밝은 목소리로 물었다. 물어볼 게 있어. 네들러리, 소피아 말이야. 어떤 사람이야? 잠시 망설이던 신부의 목소리에 신중함이 묻어났다. 소피아는 좀 사적인 사람이야. 자기 일이나 가족사 얘기를 잘 안 해. 많이 힘든 일을 겪어서 늘 거리를 두고 살아온 것 같아. 그래서 쉽게 다가가기 힘든 건가? 로건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맞아. 원래 남에게 마음 열기 어려워해. 하지만 내가 정말 진지하다면 천천히 접근해봐. 그녀는 내가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조심스럽게. 그 전화통화 이후 로건은 주변 인맥을 활용해 소피아가 일한다는 미술관이 어느 곳인지 알아냈다. 의외로 금방 찾을 수 있었다. 도시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있는 작은 갤러리였다. 그날 오후, 로건은 그 갤러리 문을 열고 들어섰다. 문 위 종이 맑은 소리를 냈다. 갤러리는 넓진 않았지만 탁 트인 공간의 추상화와 현대 조각, 그리고 순간을 포착한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 한가운데에 액자를 정리하던 소피아가 있었다.
헐렁하게 묶은 머리에 단정한 블라우스와 청바지 차림. 결혼식 때의 우아한 드레스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지만 로건은 여전히 그녀가 눈부시다고 느꼈다. 소피아는 로건을 발견하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약간 짜증 섞인 기색으로 물었다. 로건, 여긴 웬일이죠? 결혼식장에서 당신이 사라지기 전에 추가로 춤 한 곡 신청했어야 했는데 놓쳤거든요. 로건은 장난스럽게 웃어 보였다. 소피아는 두 팔을 가슴 앞에 모으며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그래서 날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상당히 끈질기시네요. 당신이 도망가서 어쩔 수 없었죠. 더군다나 궁금하기도 하고. 소피아 베넷. 참 반전이 많은 분이니까. 소피아는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 표정에서 완전히 싫어하는 기색은 아니었다. 이제 궁금증 풀렸으면 돌아가세요. 로건은 오히려 웃었다. 아직 못 풀었는데요. 커피 어때? 또 달아나기 전에 말이죠. 소피아는 시계를 흘끗 보며 거절하려 했지만 로건이 딱 한 잔이면 돼요. 장소도 직접 정하세요 하고 부탁하듯 말하자 잠시 망설인 뒤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한 잔만. 둘은 갤러리에서 몇 블록 떨어진 아담한 카페로 들어갔다. 로건이 문을 잡아주었고 소피아는 차를, 로건은 진한 커피를 주문했다. 해가 비스듬히 들어오는 창가 자리에서 마주 앉았다. 미술 일을 한다니 멋지네요.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로건이 의자에 기대며 물었다. 소피아는 따뜻한 찻잔을 꼭 쥔 채 대답했다. 예전부터 미술을 좋아했어요.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걸 표현한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어릴 때는 저도 그림을 많이 그렸죠. 그런데 지금은 안 그리나요? 로건이 진지하게 물었다. 그러자 소피아는 잠시 눈길을 피했다. 살다 보니 복잡해지더라고요. 꿈을 잠시 미뤄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가 더 이상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아 보이자 로건은 부드럽게 주제를 바꿨다. 언젠가는 다시 그림을 시작할 생각이 있어요. 소피아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가끔 생각하지만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어떻게든 시간을 내야 하지 않을까요? 로건은 낮고 진솔한 톤으로 말했다. 소피아는 그의 눈빛을 잠시 바라보았고 그 순간 마음 어딘가가 살짝 흔들리는 것 같았다. 말은 쉽죠. 근데요, 로건 씨는 생각보다 복잡한 삶을 살지 않는 것 같네요. 그녀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목소리에 쓴웃음이 배어 있었다. 로건은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아요. 둘은 서로의 이야기를 조금씩 나눴다. 로건은 사업가로서 겪었던 우스꽝스런 에피소드들, 골프카트를 몰다가 사고를 낸 적이 있다는 이야기나 식물을 키워보려다 번번이 실패했다는 등의 소소한 웃음을 자아내는 일화들을 털어놓았다. 소피아는 예상했던 것과 달리 그의 진솔하고 유머러스한 면에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당신,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랑 달라요. 그녀는 문득 솔직한 감상을 내비쳤다. 어떤 이미지를 생각했는데요? 로건은 몸을 살짝 숙이며 물었다. 글쎄요. 그냥 조금 달랐어요. 소피아는 말을 흐렸다. 그때 그녀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을 확인한 소피아는 갑자기 안색이 창백해졌고 황급히 핸드폰을 치웠다. 무슨 일 있어요? 로건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소피아는 어색하게 웃었다. 괜찮아요. 단지 업무 연락이라. 그러나 로건은 쉽게 믿지 못했다. 소피아는 갑자기 가방을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만 돌아가 봐야겠어요. 커피 잘 마셨어요. 로건도 함께 일어섰다. 또 도망가는 거 아니죠?
그는 농담 섞인 말투였지만 진심으로 걱정되는 기색이 엿보였다. 소피아는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어쩌면 해결되지 않을 미스터리가 세상엔 좀 있는 법이죠. 로건 씨. 그리고는 가벼운 목례를 하고 카페를 빠져나갔다. 남겨진 로건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그 말이 더욱 그를 자극한다는 걸 느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로건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지울 수 없었다. 소피아의 움츠러든 반응, 갑작스러운 문자, 자신에 대해 말하기 꺼리는 태도, 모든 게 그 뒤에 무언가 더 깊은 사연이 있음을 암시했다. 그러다 우연히 사업가 동료이자 사교계 인맥이 넓은 마크 콜드웰과 점심 약속을 하게 됐는데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요즘 정신없어 보이는데 무슨 일 있나? 새 거래 때문인가? 아니면 여자가 문제인가? 마크가 웃으며 물었다. 로건은 시치미를 떼며 둘 다일 수도 있지. 혹시 소피아 베넷이란 이름 들어본 적 있어? 마크의 표정이 굳어졌다. 베넷. 혹시 헨리 베넷의 딸 말하는 거야? 로건은 긴장감을 느끼며 되물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마크는 목소리를 낮추며 설명했다. 옛날에 금융계에서 헨리 베넷이란 거물이 있었지. 근데 내부자 거래나 사기로 한순간에 무너졌어. 밤새 자택 압수수색 당하고 회사가 파산했고. 그 뒤로 그의 딸, 소피아도 어디론가 사라졌지. 로건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그 후로 못 봤다는 건가? 그래. 아무 소식도 없어. 네가 말한 소피아가 정말 그 사람 딸이면 꽤 놀라운 일인데. 로건은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날 저녁, 다시 갤러리를 찾아간 그는 소피아가 마감 시간에 맞춰 밖으로 나오는 걸 기다렸다. 소피아가 문을 잠그고 돌아서자 그가 서 있는 걸 발견하고 잠시 멈춰 섰다. 로건 씨, 또 여긴 왜 할 말이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웠다. 소피아는 눈빛에 불안감을 띄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걸으면서 얘기하죠. 두 사람은 조용한 골목길을 걸었다. 그리고 잠시 후 로건은 입을 열었다. 당신이 누군지 알아버렸어요. 소피아. 그녀는 걸음을 멈추었다. 몸이 굳어지면서 눈동자에 두려움과 경계심이 서렸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헨리 베넷, 그분이 당신 아버지잖아요. 소피아는 더 이상 부정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떨구었다. 왜 말하지 않았어요? 로건이 목소리는 책망이라기보다 그저 알고 싶다는 갈망에 가까웠다. 말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나? 어차피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옛날 일이고 난 이제 그 사람이 아니니까. 인적 드문 작은 공원 앞 벤치가 보여 둘은 거기에 앉았다. 한참을 침묵한 뒤 소피아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 사건이 터졌을 때 난 대학을 갓 졸업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사방에서 스캔들이 터졌고 언론은 우리 가족을 무너뜨렸어요. 친했던 친구들은 떠났고 엄마도 도망치듯 나가버렸죠. 나는 그저 죄인의 딸로만 보였고 어떤 방식으로도 벗어날 수 없었어요. 로건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결국 난 도시를 떠났어요. 이름도 드러내지 않고 작고 조용한 미술관에 취직해서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왜 나한테는 숨겼나요? 난 당신을 판단하거나 아버지 일로 뭐라 할 생각도 없었어요. 소피아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그건 몰라요. 하지만 다른 사람은 달라요. 사람들은 이름을 보면 전부를 단정 지어버리죠. 베네지라는 이름에 얽힌 추문 때문에 내 진짜 모습을 봐주지 않으니까. 로건은 그녀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나는 당신을 그런 식으로 보지 않아요. 소피아. 그리고 절대로 그럴 생각도 없고. 소피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려는 순간 갑자기 번쩍이는 섬광이 두 사람을 향했다. 누군가 사진을 찍고 있었다. 멀리서 망원 렌즈를 든 남자가 두 사람을 향해 연달아 셔터를 누르더니 황급히 골목으로 사라졌다. 저 사람 뭐예요? 소피아가 깜짝 놀라 묻자 로건은 얼굴을 찡그렸다. 기자 같은데. 잠깐만 기다려요. 그는 얼른 뛰어갔지만 기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다시 돌아온 로건을 바라보는 소피아는 완전히 겁먹은 표정이었다. 이제 다 알려지겠죠? 또 추문이 돼서 떠들겠죠? 내가 막을게요? 괜찮아요. 로건은 단호하게 말했지만 소피아는 고개를 저었다. 로건 씨가 뭘 어떻게 막아요? 사람들이 파헤치기 시작하면 아버지 일이며 다 들춰낼 텐데. 그러다 보면 당신도 말려들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 난 그딴 소문 신경 안 써. 하지만 소피아는 이미 몸을 떨고 있었다. 난 더 이상 이런 일 겪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당신을 이 일에 끌어들이고 싶지도 않고. 그녀는 등을 돌리고 달려가듯 자리를 떴다. 로건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도착한 로건은 참혹한 헤드라인이 걸린 신문과 피어팀의 긴급 메시지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걸 보았다. 몰락한 재벌가의 딸과 얽힌 억만장자의 로맨스, 로건 블레이크와 소피아 베넷의 비밀 과거. 기사는 두 사람이 공원에서 함께 있는 사진을 크게 실으며 소피아가 어떻게 자신의 지위를 되찾기 위해 로건에게 접근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었다. 얄팍한 추측들을 붙여가며 선정적으로 쓴 기사에 로건이 사업 파트너들에게도 수많은 문의가 들어왔다. 정오쯤 회사 이사회가 긴급하게 열렸다. 로건, 이건 개인 문제가 아니야. 이사 한 명이 다급히 말했다. 우리 회사 평판에 영향이 큽니다. 고객들이 문의하고 있어요. 다른 한 명도 거들었다. 당신은 빨리 그녀와 선을 긋는 게 좋겠어. 이런 스캔들은 부담이 커. 로건은 냉정하게 그들을 바라봤다. 제 사생활이고 업무 능력에는 지장 없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 지금은 이미지가 중요한 시대라고. 그날 저녁, 로건은 바로 소피아 집을 찾았다. 그러나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짐가방이 챙겨져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이게 뭐야? 그는 당황스럽게 물었다. 떠나려 해요? 소피아는 담담히 말했다. 목소리에 슬픔이 배어 있었다. 이젠 너무 커져버렸어요. 그냥 신문 기사 좀 나왔다고 이렇게 떠나는 거야. 말도 안 돼. 로건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소피아는 눈물을 참고 있었다. 이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 회사, 당신 파트너들, 다들 피해를 볼 거잖아요. 로건은 그녀 곁으로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난 내가 좋고 그런 소문 전혀 상관없어. 우리는 진짜잖아. 소피아는 고개를 떨구었다. 이미 아버지 때문에 모든 걸 잃어본 적 있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당신도 그렇게 만드는 건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소피아, 당신은 아버지가 아니야. 나도 혼자가 아니고. 우린 함께할 수 있어. 소피아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알지마. 난 도저히 감당이 안 돼. 미안해, 로건. 이게 우리 둘에게 최선이에요. 그녀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다. 로건은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저 무력하게 서 있을 뿐이었다. 결국 문이 닫히고 그녀는 사라졌다.
며칠 동안 로건은 자기 사업에 몰두하려 했었지만 소피아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회사 평판 문제는 의외로 빨리 잠잠해졌고 다른 뉴스들이 새롭게 쏟아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금세 사그라졌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상처는 그대로였다. 늦은 밤, 도시가 내려다보이는 펜트하우스 창가에 서서 로건은 소피아와 함께 보냈던 장면들을 떠올렸다. 그녀가 보여준 따뜻함과 진솔함, 그리고 자신이 느꼈던 평온과 행복. 그런 소중한 순간들을 포기해야 할 이유가 뭘까? 이튿날, 로건은 곧바로 신부에게 연락했다. 소피아와 친한 친구였던 신부라면 무언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 애, 고향으로 돌아간 것 같아. 옛날에 그림 그리던 작은 작업실이 있었는데 아마 거기에 있지 않을까 싶어. 신부는 로건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보면서도 그에게 필요한 정보를 흔쾌히 내주었다. 로건은 낯선 작은 마을을 찾아갔다. 대도시와는 전혀 다른 조용한 풍경에서 그는 소피아를 찾아 작업실을 뒤졌다. 오래된 건물, 커다란 창을 통해 자연광이 들어오는 그곳에서 이제 캔버스를 세우고 붓을 움직이는 소피아의 모습이 보였다. 로건은 잠시 그 문밖에서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가 정말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오랜만에 편안해 보이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가자 종이 맑은 소리를 냈다. 소피아가 돌아보았다. 로건을 본 그녀는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로건 씨, 여기까지 어쩐 일이에요? 그는 가만히 미소 지었다. 당신 데리러 왔어요. 소피아는 미간을 찌푸리며 팔을 꼰 채 물었다. 아직도 상황이 안 정리가 됐을 텐데. 우릴 향한 시선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잘 알잖아요. 로건은 그녀 앞으로 걸어갔다. 아직도 몰라요? 난 전혀 신경 안 써요. 당신이 어디에 있든, 어떤 과거를 가졌든, 난 당신이 좋아요. 소피아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떨궜다. 난 또 상처 주고 싶지 않아요. 날 안 좋게 보는 사람들 때문에 당신까지 힘들어지는 거. 로건은 부드럽게 그녀 손을 잡았다. 도망치지 말아요. 난 절대 떠나지 않을 테니까. 이제 함께 극복하면 돼요. 소피아는 이번엔 망설임 없이 그를 바라봤다. 두려움과 바람이 뒤섞인 눈동자에서 희망이 번져 나오기 시작했다. 알았어요.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자 로건은 밝은 미소로 그녀를 끌어안았다. 고마워요. 정말. 어색한 침묵은 이내 둘의 포옹 속에 녹아들었다. 한동안 그렇게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오래 기다려온 안정감을 함께 맛보았다. 그 후 얼마의 시간이 흘러 소피아가 일하는 미술관에서는 제도약, 성장, 그리고 새로움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가 열렸다. 새로운 작품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은 작품은 험한 폭풍 속에서도 당당히 서 있는 여인을 그린 유화였다. 강인한 눈빛이 보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림이었다. 소피아는 전시장 입구에 서서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저 그림의 작가가 누군지도 어떻게 갤러리에 들어오게 됐는지도 몰랐지만 묘하게 가슴 한켠이 뭉클해지는 그림이었다. 갤러리 관장이 다가와 소피아에게 다정하게 말했다. 손님이 한 분 더 와 계시네요. 저쪽에. 소피아가 고개를 돌리자 전시장 한편에 로건이 서 있었다. 잘 어울리는 수트를 입고 두 손을 모은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로건 씨, 여기 웬일이에요? 그가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주최한 이런 전시에 내가 안 올 이유가 없잖아요? 소피아가 고개를 갸웃하자 로건은 중앙에 걸린 유화를 가리켰다. 저 그림, 당신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 의뢰해서 완성된 작품이죠. 소피아는 깜짝 놀라
손으로 입을 가렸다. 설마. 진짜 이걸 다. 로건은 부드럽게 설명했다. 폭풍 속에 서 있는 여인의 모습. 난 당신을 그렇게 봤어요. 당신은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눈부시게 빛나는 사람이니까. 이때 갤러리에 모인 사람들이 조용해지자 로건은 조금 더 큰 소리로 말했다. 이 전시회는 제도약과 자기재정의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여기 계신 소피아 베네디 그런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보여주는 사람이라 믿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의 이름과 과거 때문에 숨어 지냈지만 사실 그녀는 과거가 아니라 마음과 용기로 정의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걸 직접 봤고 함께하면서 느꼈습니다. 소피아는 이미 눈물을 머금은 채 그의 말을 가만히 들었다. 로건은 사람들의 시선을 뒤로하고 소피아에게만 들릴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난 당신 이름도, 당신 과거도 상관없어요. 오직 당신 자체가 중요해요. 난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소피아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토록 외면하고 싶었던 과거가 더 이상 그녀를 억누르지 않는 듯했다. 로건이 주는 믿음과 사랑이 그녀 스스로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다. 당신은 내 마음을 알아봐준 유일한 사람이에요. 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줬고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정말 고마워요.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고 로건은 소피아의 손을 잡아 전시장의 가운데로 이끌었다. 환한 조명 아래 두 사람이 서자 모든 축복이 두 사람에게 쏟아졌다. 몇 달 후, 다시금 나파밸리의 그 넓은 저택에서 결혼식이 열렸다. 이번에는 로건과 소피아가 주인공이었다. 저물어가는 해가 포도밭 사이로 빛을 잃어갈 즈음, 야외에 마련된 화려한 장식 아래 친구와 가족들이 모였다. 로건은 소피아의 손을 꼭 잡고 진심 어린 맹세를 전했다. 소피아, 처음 당신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을 때 조금 늦고 헝클어진 모습이었지만 그 순간 내 삶이 통째로 뒤집혔어요. 그땐 몰랐지만 이젠 당신 없인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와 함께하며 평생 행복하도록 허락해 줄래요? 소피아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당연하죠. 나도 당신 없인 안 돼요. 100번이라도 내라고 말하고 싶어요. 두 사람의 결혼식은 사랑과 재기, 그리고 서로를 향한 믿음으로 가득 찼다. 가까운 이들이 모여 진심 어린 축하를 전했고 서로 웃고 울며 두 사람이 이뤄낸 기적 같은 사랑을 기뻐했다. 첫 춤을 추며 소피아는 로건 가슴에 조용히 기대어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날 이렇게까지 찾아주고 지켜줘서 고마워요. 그녀가 속삭이자 로건은 팔에 힘을 주어 그녀를 꼭 안았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선택이었어. 밤이 깊도록 웃음소리와 축하가 끊이지 않았다. 그들 앞에는 이제 새로운 시작이 펼쳐져 있었다. 사랑, 신뢰, 함께 맞서겠다는 결심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삶. 로건과 소피아의 이야기는 우연한 만남과 숨겨진 과거, 그리고 추문에 맞서 끝내 서로를 선택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서로에게 치유와 변화를 선사하며 사랑이란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입증했다. 만약 이 따뜻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며 사랑과 두 번째 기회를 믿는 주위 사람들과 함께 이 사연을 나눠주세요. 인생의 예상치 못한 순간에서 피어나는 감동 이야기를 계속 만나고 싶다면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들 채널에 꼭 구독해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양한 사랑과 회복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다시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만나길 기대합니다.